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구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힐링 스트레스 1. 스트레스.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힐링 스트레스의 첫 번째 강의로 스트레스입니다. 뉴욕 세인트 메리 병원 스트레스 클리닉에서는 독특한 스트레스 진단법을 사용합니다. 처음 찾아온 고객에게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2마리의 돌고래 그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돌고래는 보통 정상 돌고래이고요. 두 번째 돌고래는 큰 귀와 4다리와 꼬리가 있는 황소를 닮은 변종 돌고래입니다. 의사가 고객에게 질문합니다. 2마리 돌고래의 차이점이 뭐죠? 그리고 잠시 대답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스트레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3개 이상의 생각이 바로 떠오르면 현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냥 돌고래 이상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정말 편안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스트레스는 일상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중 1위가 스트레스였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이처럼 스트레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숙하게 사용하던 스트레스라는 말을 정의하려 하면 쉽지 않죠. 그러면서도 스트레스를 없애고 싶다든지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고 나아가 자신을 위해 적절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트레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라틴어 스트링거에서 유래합니다. 팽팽하게 조인다 라는 뜻인데요. 한스 셀리는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 조용한 살인자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무튼 1930년대에는 모든 질병에서 스트레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에는 40%, 60년대에는 60%, 90년에는 90% 이상이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현대인의 모든 병이 스트레스와 관련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럼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스트레스의 원인. 둘째, 스트레스 연구. 셋째, 탈스트레스. 넷째, 뇌파 명상 치료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면 1985년 청운의 꿈을 안고 정신과 전공의를 시작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당시 저는 정신분석에 열광했는데요. 지금은 작고하신 스승이었던 이동식 선생님에게 정신분석을 받으러 찾아갔을 때 그는 저에게 책 2권을 읽을 것을 권했습니다. 현대인과 노이로제와 현대인과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책 2권의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현대인의 모든 스트레스는 노이로제에서 온다. 성공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노이로제를 간단하게 정의했습니다. 노이로제는 부정적 감정이다. 그리고 그는 부정적 감정이 어린 시절 2가지 경험에서 온다고 했는데요. 첫째는 부모의 파괴적 비판이고 둘째는 부모의 조건부 사랑입니다. 단순의 극치이죠. 아무튼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스트레스의 원인도 간단히 제시했습니다. 첫째, 목표 상실과 의미 상실. 둘째, 부정적 감정. 셋째, 미완성 행위. 대단한 통찰입니다.
인간은 목표와 의미가 없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유태인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매일 훌륭한 정신과 의사로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겨냈습니다. 그는 결국 살아남아 의미 치료의 창시자가 되었죠. 부정적 감정은 최고의 스트레스 원인입니다. 현재 심리학자들이 통용하는 부정적 감정만 무려 50여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정 감정에는 우울, 불안, 공포, 강박이 있습니다. 인간은 완성을 통해 커다란 성취감을 획득합니다. 성취감은 어떠한 스트레스도 잡아먹는 공룡이죠. 우리가 절정 경험을 할 때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다이돌핀이 분비되는데요. 다이돌핀은 모르핀의 일종으로 엔도르핀보다도 4,000배나 강합니다. 황홀감, 극치감을 경험하도록 하죠. 어쩌면 인간이란 성취감으로 먹고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인간은 이름을 남깁니다. 불교에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것이죠. 세상도 내가 만든 것이고 나도 내가 만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이런 말을 했죠. 한마음 밝게 먹으면 밝은 세상이 열리고 한마음 어둡게 먹으면 어두운 세상이 열린다. 하지만 현대인의 스트레스 원인을 50여 개의 부정적 감정, 즉 마음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최근 스트레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원인을 다차원으로 봅니다. 생물학적 원인, 성격적 원인, 심리적 원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입니다. 인간 안과 밖의 모든 것이 스트레스 원인이죠. 욕구 불만, 마누라 잔소리, 능력 부족, 트래픽 잼, 주차 위반 딱지, 궂은 날씨, 과도한 책임, 국회의원 선거, 치통, 장대비, 스팸 메일, 9.11 테러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스트레스의 의미에 대해 스트레스 원인과 스트레스 반응을 혼돈하여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상사가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스트레스는 원인이 됩니다. 요즘 스트레스 연속이야 라고 하면 여기서 스트레스는 반응이 되고요.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도 엉망으로 만듭니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원인은 신체적 과로와 정신적 피로, 환경적 위험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은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스트레스 연구입니다. 1976년 현대 스트레스 연구의 선구자 셀기는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셀기는 최초로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의사입니다. 논문을 요약하면 유기체는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이든지 동일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입구는 무수히 많지만 출구는 하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일반 적응 증후군은 일종의 위기 대처 반응입니다.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실적 저하로 상사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예금 통장이 바닥을 칠 때 일어나는 반응이죠. 경고기, 저항기, 소진기를 거칩니다.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작동하고 몸에서는 신경계와 호르몬이 작동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저항기는 보통 수시간에서 수십 년에 걸치는데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소진기로 넘어갑니다. 이때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취약한 부위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병이 생기는 것이죠. 정신의학의 여러 파트 중에 정신신체의학이란 것이 있는데요. 심리적 원인이 신체 질환을 일으키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십이지장 궤양, 과민성 대장염, 협심증, 부정맥 등이 있죠. 내과 전문의를 찾는 환자 질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병입니다. 셀기는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로 나누었습니다. 당장에는 부담스럽더라도 적절히 대응해서 자신의 향후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이고
자신의 대처나 적응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불안이나 우울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라자루스는 사람에 따라 좋은 스트레스로 작용하느냐, 나쁜 스트레스로 작용하느냐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고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하면 먼저 그것이 위협적이냐, 그렇지 않는가 하는 1차 평가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만약 위협적이라고 평가한 경우 그 위협과 위협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를 고려하는 2차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스트레스의 질병 모델로는 긍정 심리학의 대부로 알려진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력감이 유명하죠. 헤어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우울증을 유발시킨다는 이론입니다. 셀리그만은 1990년대 중반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정반대의 이론을 발표함으로써 긍정 심리학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질병으로 가게 되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1974년 심장병 전문의 프리드만과 로즈만은 심장병 환자들의 공통 행동 유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A유형 성격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어느 날 이들은 병원 의자들이 이상하게도 유독 앞모서리만 달아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병원에 오는 대부분의 심장병 환자들이 의자에 깊숙이 편안하게 앉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 내용은 주로 시간, 일, 성취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A유형 성격의 특징은 셋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조급증. 둘째, 분노와 적대감. 셋째, 경쟁심입니다. B유형 성격은 A유형 성격의 반대입니다. 느긋하고 여유로운 성격이죠. 클린턴 대통령은 전형적인 A유형 성격이고 처칠 수상은 전형적인 B유형 성격입니다. 클린턴은 심장 수술을 받았고 처칠은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낮잠을 잤다고 합니다. C유형 성격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 성격입니다. 바람인자적인 성격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카고 대학 심리학자 코바사는 H유형 성격을 주장했습니다. 강인한 성격, 하디 퍼스널리티입니다. A유형 성격과 대비해 스트레스와 질병을 물리치는 성격이죠. 강인한 성격은 3C로 대표됩니다. 커미트먼트, 컨트롤, 챌린지.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가지고 매사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를 통제하고 변화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성격이십니까? 다음 세 번째 토픽은 탈스트레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탈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긴장 이완과 스트레스 감소 워크북이란 책이 있는데요. 5판까지 나왔습니다. 저자들은 건강 관련 전문가들로서 20년 이상 효험 있는 탈스트레스 방법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 조절, 심상 훈련, 점진적 이완 훈련, 명상, 요가, 시각화, 자기 최면, 자생법, 스트레칭, 자율 훈련, 마사지, 이완 테이프 듣기, 걱정 통제법, 생각 중지법, 안구 운동 기법, 합리적 정서 치료, 자기 주장 훈련, 분노 조절 훈련, 목표 설정, 시간 관리, 식이요법, 운동 등입니다. 너무나도 많은데요. 여기에는 주로 정신치료, 인지치료, 행동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스트레스를 위한 스트레스 해소 게임이란 게 있습니다. 게임의 내용은 두드려 패기, 못된 여자 때리기, 남자친구 걷어차기, 바탕화면 부수기, 자동차 부수기, 로봇 때리기, 원숭이 날리기, 아빠와 격투하기, 사장에게 복수하기, 기분 좋아지기 등입니다. 대부분 공격성, 분노, 적대감, 우울을 해소하는 내용이죠. 다시 말해 앞서 설명한 스트레스의 원인인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카타르시스를 넘어서는 탈스트레스 방법은 무엇인가? 인간의 쾌감은 두 가지 정반대 의식 상태에서 옵니다. 하나는 최고의 각성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최고의 안정 상태입니다. 둘 다 신비 체험을 가져다 주고요. 천국 경험, 득도 경험, 깨달음의 경지를 맛보게 해줍니다. 인디언 주술사들은 예부터 메디신맨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약초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죠. 마야 제국에서는 페요테란 선인장과 신의 고기로 불리는 버섯을 사용했습니다. 잉카 제국에서는 코카인을 사용했고요. 이슬람 수피들은 카드라는 식물을 사용했습니다.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수메르 사람들은 기쁨을 주는 식물로서 아편을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각성제로는 히로뽕과 코카인이 있고요. 대표적인 마약은 모르핀과 헤로인입니다. 그리고 환각제로는 마리화나와 LSD가 있죠. 현대인들은 대부분 강력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각성제와 마약을 상용하고 있습니다. 커피와 담배는 허용된 각성제이고요. 술과 진정제는 허용된 마약입니다. 술과 담배와 커피는 환상의 결합이죠. 술과 담배와 커피는 탈스트레스 기호품입니다. 현대인들은 술과 담배와 커피를 통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살아가죠. 맥스웰 케이드는 영국의 유명한 정신생물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뇌파를 통해 의식의 고차원 상태를 연구했는데요. 그는 마인드 미러라는 특수 뇌파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티베트의 소위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찾아다녔죠. 요가 수행자, 선수행자, 고승, 심령술사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경지에 도달한 음악가, 화가, 무용가, 시인의 뇌파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두뇌에서 나오는 뇌파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최고 경지에 도달했을 때의 뇌파는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상태의 뇌파 모습을 Awakened Mind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굳이 번역한다면 활짝 깬 의식입니다. 활짝 깬 의식은 최고의 절정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활짝 깬 의식은 우리에게 대단한 마음의 평화를 안겨주고요. 마음의 평화는 모든 불안, 공포, 우울 등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의 평화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죠. 사람 뇌파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그리고 델타파입니다. 베타파와 알파파는 보통 깬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고, 세타파와 델타파는 잠든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입니다. 활짝 깬 의식 상태에서는 4가지 뇌파가 비슷한 비율로 나와 상호 관계하는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4가지 뇌파가 조화와 균형이 잘 이루어져 통합되어 나타납니다. 사람이 팔 벌리고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죠. 머리는 베타파, 벌린 양팔은 알파파, 엉덩이는 세타파, 다리는 델타파입니다. 활짝 깬 의식 상태는 보통 우리가 겪는 일반적인 각성 상태와는 다른데요. 각성 상태는 베타파가 높은 상태로서 정신이 또렷한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생각이 섞여서 잡념으로 진행되고 긴장과 불안감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죠. 활짝 깬 의식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동시에 4가지 뇌파를 활용하게 됩니다. 델타파는 집단 무의식과 우주로부터 오는 직관력을 가져다주는 기능이 있죠. 델타파는 잠재 의식을 향한 레이더입니다. 세타파는 창조적인 영감과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기능이 있고요. 알파파를 통해 고요하고 적막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파를 통해 의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토픽은 뇌파 명상치료입니다. 활짝 깬 의식 상태는 명상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데요. 명상은 마음과 몸을 안정시키는 데 대단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명상에 대해서는 시중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태국에 가면 100m 간격으로 사찰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100m 간격으로 교회 십자가가 있고요. 그런데 요즘 100m 간격으로 명상센터가 있습니다. 단월드, 국선도, 기체조, 요가, 기공, 뇌호흡 등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실존적입니다. 인생은 처음이자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라는 깨달음에 기초하죠. 인식론과 존재론의 시각을 반영합니다. 인식론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서 출발하고요. 존재론은 만물은 평등하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인류학자 카스타네다의 스승이었던 돈 주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을 멈추면 이 세상은 틀림없이 진면목을 드러낸다. 명상이란 마음속에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세상을 멈추는 것입니다. 명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집중 명상과 각성 명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닫힌 명상과 열린 명상이죠. 불교에서는 집중 명상을 사마타, 각성 명상은 비파사나 또는 프라나라고 부릅니다. 집중 명상은 삼매경이나 절정에 도달하고 각성 명상은 사토리 또는 깨달음에 도달하죠. 탄트라의 경지입니다. 집중 명상은 한 점만을 강렬하게 응시하는 것이고 각성 명상은 가능한 많은 점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집중 명상은 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촛불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촛불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내가 촛불이고 촛불이 나인 경지로 들어가죠. 주체와 객체가 하나 되는 합일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삼매경, 절정 경험의 순간입니다. 각성 명상은 밤하늘의 모든 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침착한 상태로 몰입하고요. 우주 전체가 나에게 스며드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우주가 되고 우주가 내가 되는 합일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토리,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 것입니다. 뉴로 피드백은 뇌파 훈련 기계입니다. 뇌파 신경치료라고 부르는데요. 두뇌는 뇌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세포의 활동은 뇌파로 나타납니다. 뇌파를 훈련하고 뇌세포의 활동을 조절해서 두뇌를 훈련시키는 기계죠. 뉴로 피드백은 머리를 좋게, 잠을 잘 자게, 마음을 평화롭게, 그리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즉, 부정적인 감정인 우울, 불안, 공포, 강박을 해결해 주죠. 뉴로 피드백은 뇌파 명상 치료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훈련은 소위 활짝 깬 의식 상태를 목표로 하기 때문인데요. 뉴로 피드백은 일종의 자율 훈련입니다. 조작적 조건화를 통해 필요한 뇌파를 발생시키고 불필요한 뇌파를 억제시킵니다. 뇌기능을 안정화시켜 스트레스를 몰아내고 질병을 치료합니다. 뉴로 피드백은 보통 두 가지 훈련을 합니다. 눈을 뜨고 하는 훈련과 눈을 감고 하는 훈련입니다. 눈을 뜨고 하는 훈련은 베타파 트레이닝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편안한 심리 상태를 유도하고요. 눈을 감고 하는 훈련은 세타파 트레이닝으로 보다 깊은 명상 상태를 유도합니다. 즉, 눈을 뜨고 하는 훈련은 집중 명상이라고 할 수 있고 눈을 감고 하는 훈련은 각성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 최근에 골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필드에 서너 번 나갔죠. 골프를 배우면서 그리고 필드에 처음 나가서 아하, 이것이 최상의 명상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상의 집중 상태에서 굿샷을 날립니다. 멀리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보면서 푸른 잔디를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타이거 우즈가 부럽지 않죠. All the sky is mine, all the world is mine. 골프는 집중 명상과 각성 명상이 어우러진 멋진 스포츠입니다. Dancing with meditation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현대인이 원하는 것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탈스트레스이죠.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웰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웰빙은 스트레스의 반대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인이 스트레스에서 웰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골프라는 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댄싱 위드 메디테이션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한 예화를 들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 한 청년이 밤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호숫가에 걸터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호숫가에 낡은 부대자루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가 넣었는지 돌멩이가 가득 차 있었죠. 청년은 심심하던 차에 부대자루에서 돌멩이를 하나씩 꺼내 멀리 호수 한가운데로 던졌습니다. 어느덧 긴 밤이 다 지나고 멀리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멩이는 마지막 한 개 남았고요. 그가 마지막 돌멩이를 던지려는 순간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청년이 던지려던 그 돌멩이가 돌이 아닌 번뜩이는 금덩어리였던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맞추기 위해 금덩어리를 던질 사람이 있겠는가? 날아가는 새는 우리의 일상생활이고요. 금덩어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귀중한 삶입니다. 명상이란 일상생활이 아닌 매일매일의 삶을 귀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